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림을 먼저 잠깐 볼까요? 전세 1억으로 계약을 했고, 오피스텔 같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고 여기가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임대인이 아저씨가 보증금을 7천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환만 한 거죠, 일부 반환. 일부 반환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뭐 나가도 된다 뭐 해가지고 일단 나가는 쪽에 계약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 임대인이 여기 이제 상담 사례가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참 별 상담이 다 있는데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 전세금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3천만 원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가야 될까요? 그럼 안 되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뭔가 해놓고 임차인이 움직여야지 그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렇게 먼저 퇴고를 하게 되면 돈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가 이게 법원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 뭐 할 수도 있죠. 지급 명령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아니면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제소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쵸?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지만 어떤 걸 했을 때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효과가 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 제가 법을 좀 찾아놨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잠깐 보면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어, 시기를 땡겨서 진행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임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거 일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 임차인은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좀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한 달 정도 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야 되는 뭐 급박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7천만 원 받고 나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나간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차가 끝난 후 그러니까 임대차 만료가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라 그 뜻인 거죠. 신청을 하고 바로 이사 간다? 아니에요.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여기 또 이제 찾아놨어요. 효력 발생 시기가 있잖아요. 당사자한테 송달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이잖아요. 또는 엔드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잖아요. 또는 등기가 된 때라고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등기부에 뜨잖아요. 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때 효력 발생.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주위의 상황을 생각 안 하고 이거 빨리 방송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폰이 켜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송달된 때 아니면 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해서 끝난 날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바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신청을 해서 결국은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달 정도의 더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정난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럴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조정 신청을 저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소를 해야겠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한 두 달 정도, 60일 정도가 또 한계예요. 60일. 60일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해서 돈을 받는 게 나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날짜를 좀 계산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것도 무슨 뭐 시간이 빨리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효력이 등기상에 미치는 효력이 좀 커요. 그렇죠? 등기상에 아예 그 찍히면 이거 말소된다 하더라도 말소된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뜨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효과가 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3천만 원 일부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소위 이제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경매 신청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지금 못 받은 돈에 대한 부분에 나갈 때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줄 테니까 먼저 퇴거하고 그 다음 임차인 맞춰서 줄게 이런 그런 상황을 아예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춘다 그러면 진짜로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면 반대 해석으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필요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법적 안전장치를 해놓고 움직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보다가 이 상담 사례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다 이사를 그냥 집주인 얘기한 대로 그냥 이사를 가고 나중에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뭐 옛날처럼 누구 뭐 변호사를 써서 막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야말로 정말 최소한의 서류를 가지고 그 서류 있는 그대로 신청을 하면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대화.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런 뭐 법적인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법적인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라든지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임대인한테 불리하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압박 수단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부 보증금의 일부 반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쫙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